자, 안녕하세요. 이상범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으로 다루는데요. 6월 4일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먼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자체를 먼저 올바르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종목이든지 매수 근거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셀 수는 있지만 이 정답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오랜 시간 전업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어온 저라고 할지라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간혹 특별한 기법이나 뭐 필승 매매법 이런 게 존재한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나 주변에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 시장에서 확신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것이지 정답을 찾아서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세우고 예상을 하되 우리는 이 대응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만이 계좌에 수익이 쌓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 주식에서는 개미들에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바닥에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주식은 어느 정도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야지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이제 수익에 비해서 손실을 짧게 가져가면서 이 손익비가 맞는 그런 매매를 꼭 체득을 하셔야 되고요. 초보자분들에게 쉽진 않겠지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이쯤 설명드렸으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차트 보시기에 앞서서 영상에서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하는 그런 심화적인 내용들이나 혹은 지표 설정, 또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 커뮤니티가 따로 있으니 방에 입장하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제가 똑같이 추가적으로 이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추가적으로 같이 운영하게 됐는데요. 구독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조금 더 열심히 운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뭐 죄다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뭐 문자를 남겨라 하는데 이게 번호 바꿔가면서 이상한 문자랑 전화만 계속 온다고 하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전화번호 같은 건 당연히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남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카톡방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비상식적인 행동만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은 참고하시면서 신문일 듯 읽어보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7%가 넘는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와주는 모습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박스 갭으로 뛰었던 이 박스 상단 돌파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신중하게, 이쪽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 갭을 메우는, 자, 확대를 해서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가 이제 강한 비중을 태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재 하락이나 이 흐름 자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흐름이 아니죠.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서 차차 비중을 늘려가기 좋은 그런 시점입니다. 이 거래 대금도 살아있고, 현재 시장에서 주도 테마는 아니지만 주도주 못지않은 그런 거래 대금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될 여력을 갖추고 있는 이 원전 테마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그리고 금일의 이런 하락에는 다양한 기사들도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먼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석탄 화력 사업을 접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이 강한 거래대금과 이 높은 상승을 끌어냈던 이날의 상승이 미국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대규모 설비 수주가 큰 상승을 이끌어낸 거였죠.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도 석탄화력 보일러 사업을 접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4대 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지고 보면 결국 미래가 밝은 그런 전망 좋은 사업들에 더 강화를 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고로 이 상승했던 이유와는 연관이 없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로는 이 뉴욕 증권 거래소의 전산 오류로 인한 뉴스케일 파워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실제 하락이 아닌 이 전산 오류로 인해서 하락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였는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와 뉴스케일 파워 이게 보면은 98.5% 그리고 99.79%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폭락한 것처럼 시장에서 보여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 하락이었다면 당연히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맞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을 견인했던 그 종목이 뉴스케일 파워고 그 뉴스케일 파워의 수주가 이날의 상승을 견인을 했던 거였죠. 근데 하지만 실제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경 쓸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이 포항에 석유가 있다라는 그런 이 기사로 인해서 수급이 전부 석유 관련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도 되게 많고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관련 종목에서 다만 이 금일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석유와 가스 관련주들이 폭등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리스크를 하나씩 보자면 일단 실제 상업화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터치한 기업들이 이 한국석유공사랑 함께 시추 컨소시엄에 실제 참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문 장비와 교수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전문 기업에 맡길 확률이 유력하다는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성 검증 과정도 없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닿을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 고로 이제 그냥 관련 종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고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금일의 하락은 이 차트상으로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하락이었고요. 실제로도 악재로 인한 하락은 전혀 없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이 차트의 흐름도 자, 이 매물 소화를 거쳐가고 제가 강조를 계속했던 이 상승 1파의 끝자락에서 현재는 조정 2파의 흐름으로 이 강한 상승이 나올 종목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패턴도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조정 2파의 끝자락에서 이 갭을 메우는 시점 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상승 3파의 초입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되 강하게 비중을 태워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의 하락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 주구장창 두산 에너빌리티의 긍정적인 면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1년간 순매수 규모는 합산하면 1조에 가깝습니다. 자, 이러한 순매수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가장 크게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이 올해 11월 5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이 올해도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리턴 매치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 바이든이랑 트럼프의 정책은 대부분 판이하게 다르면서도 에너지 정책에서도 다른 입장임에도 이 원자력 발전만큼은 양측의 정책 방향이 일치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원전 부활을 공식화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트럼프인 만큼 원전 테마의 강세가 더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원전 자체의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그런 상승 추세를 그려갈 만한 차트 또한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 동향이 또 그를 뒷받침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원전 테마를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 추세 전환이 시작됐다고 보는 이 시점에서 상승폭은 앞으로도 쭉 기대 이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마 자체의 전망 그리고 차트의 흐름 그리고 수급의 규모 다 종합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리스크가 적은 투자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종목에서도 이 트레이딩의 과정이 저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수익을 쌓아 나가면서 투자금을 빠르게 늘려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과거에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시대를 축적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잦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대를 늘려야 됩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타점에 매수를 해서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겠고요. 최근 이 높은 거래대금이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규모도 높은 종목이라서 개인들의 관심 또한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장중에 나타난다면 이 시장의 수급이 순식간에 몰려들 종목입니다.
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뭐 작은 호재라든지 큰 매수세 약간의 반응에도 크게 반응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좋은 타점의 비중을 태우시려면 장중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정고점, 자, 이 정고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전에 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이라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다만 이 근거 없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고점에서 여기서 100%의 비중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앞으로 오를 종목에서도 투심이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에는 정답이 없고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100% 몰빵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 정답이 없는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제가 먼저 겪어보고 걸어온 길에 대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카톡방에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